예, 먼저 한겨레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요. 이 비선 의사 외에도 이 주사 아줌마가 따로 있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낯선 표현이실 텐데요. 이게 그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2013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4-5차례 보냈고요. 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네.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그 휴대전화를 닦아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 문자의 내용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밤에. 예. 근데 남아있는 문자만 그렇다는 거지 더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2013년 4월, 5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더 넓혀보면. 근데 이게 주사 아줌마는 이거보다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언론에. 최순실 씨가 주사 아줌마를 집으로 불러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최순실 씨 집에서 도우미 하시던. 예, 가사 육아 도우미 분들이셨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주시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주사를 놓는 아줌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그 프로포폴 관련 수사 과거에 한 몇 년 전과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걸 보도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뭐냐면 병원들로부터 남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들이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게 이제 우유조사가 되는 거죠. 네. 우유주사 장사를 하려고 허위 기재를 하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그거를 파는데 의사들이 남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맞을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상 유통도 시키면서 주사도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들은 그 병원들에 가가지고 그거 싹 걷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주사까지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불법 유통을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유통과 시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자들이죠. 전문 업자들이에요. 그걸 주사 아줌마로 이렇게 주사를 잘 놓는 아줌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까지 놓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을 주사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는 프로포폴 중독인 거예요. 일단 자기 집에 계속 불렀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이제 문자 내용만 보면요. 그러한 정황들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불렀잖아.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여한 연예인들 때려잡았을 때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자기들은 이 사람들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 이때까지 태반 주사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다 직원과 그것도 말이 틀리지만 계속해서 직원들 10명을 나눠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직원들과 함께 프로포폴 나눠 맞았나 이제? 밤 9시, 10시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인 문자가 등장했는데 이건 빠져나가요.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 아줌마라는 말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을 찾으려면 생각해보세요. 의료실장, 간호장교, 자기들한테 맨날 왔다 갔다 하던 비선의사, 주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분들이 아닌 이 소위 정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주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사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주사 아줌마를 통해서 조달하고 맞고 그런 정황이 근데 드러난 거죠. 취임 초기에. 취임 초기에는 주사 아줌마가 이 일을 해결한 겁니다. 취임 중반 이후 혹은 뭐 어떤 시점 이후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들어올 때도 정호성 비서관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본인의 그 차량 등록된 차량으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거나. 예, 이영선 행정관이. 네. 예, 예. 아니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예, 예. 나가서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로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는 거죠. 이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중독자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너무 길게 했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뭐 관련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계속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참사 당일 오전에는 자신의 장모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관련된 진료 차트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흔적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시간에 관련된 뉴스는 예. 여러 인미에서 많은 매체들이 추적하고 JTBC가 아주 독하게 거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특검 앞에 가는 순간 자꾸 깨져요. 그죠? 그동안의 네. 거짓말들이. 전문가 앞에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대충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근데 특검 앞에 가면서 자꾸 깨지고 있다. 굉장히 좁혀져서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굉장히 좁혀져서 네. 근접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 결과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이 삼성 합병 관련된 뉴스인데요. 이 문영표 전 장관이 지난해 5월에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계획 발표 뒤에 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리고는 전문위원회 회부를 막았다라는 건데 특검이 이 성향 파악한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입니다. 원래 이제 국민연금에서 투자 결정이 어려울 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걸 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면 거기 따르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사합병과 관련된. 근데 원래는 여기다가 회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성향으로 보아 반대할 것이 높아 보인다는 보고가 있자 회부를 안 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때 성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된 거죠. 예. 예, 특검에 의해서. 예. 특검이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예.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인터뷰 좀 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인터뷰 자체도 부담스럽겠지만 너무 바빠. 이거 너무 바빠서 꼭 한번 인터뷰를 이 관계자랑 해보고 싶은데 여하간 엄청난 속도로 여러 가지 문건을 확보하고 있고 기자들이 추정했던 게 이런 종류의 협업 같아요. 기자들이 추정했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나 하는 거를 특검이 문건으로. 예, 증거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물증으로 확인해 가고 있는 단계. 예. 관련 뉴스가 또 있죠. 예, 또 SBS가 보도했는데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이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 업무 공유방까지 만들어서 수시로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투자에 관여한 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없어요 전혀. 그런데 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들이 인터넷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유방을. 예, 그래서 자료를 주고받기 위해서. 예.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둘이 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투자에 개입한 것도 전례가인데 예.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시적으로 공유방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려준 거죠. 예. 왜 그랬을까? 왜긴 여기 삼중 승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누가 시켜서 했느냐 이게 문제죠. 네. 복지부 장관에게 네.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된 문영표 당시 예, 장관에게 청구된, 예. 누가 시켰냐 이거죠. 네. 장관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거나 사실상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의미는 특검이 삼성과 대통령을 향해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그 칼날이 거의 목젖 근처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문 장관은 아직까지는 자기가 삼성합병 찬성하라 지시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청구되기도 했고요. 네. 예. 그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이걸 꼬리 자리를 하죠. 네.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있고요.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예. 하기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예. 내용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했다라고 뒤집어 쓰고 예. 본인이 가거나 그런 게 건이 너무 커요. 그렇죠. 언젠간 입을 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예,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작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그 대상입니다. 이 문건 중간에 보면 정무리스트라는 제목이 있고요. 거기에 이 59명의 명단도 들어있는데 이 문체부 고위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라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 문체부 문건 속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리스트 옆에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었다는 표기가 있다는 거죠. 예, 정무리스트라는 표시인데 이것이 정무수석실에서 준 거다라는 문체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는 거죠. 그걸 한 번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 예, 예. 길어서. 예. 그러니까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에 문체부 문건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보냈다는 표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 표시 옆에 일자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 4월인데요. 거기에 함께 중요하다, 중요라는 표시가 있다라는 건데 이때가 정무수석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 현 장관에게 당시 정무수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이 리스트를 내려 보냈다는데 그때 당신이 수석 아니냐. 근데 본인은 여전히 본 적이 없고 만든 적도 없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어디냐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본 적도 없고 만든 적도 없고 이런 식의 표현. 저는 두 분이 이 관련 회의를 했나 싶을 정도로 워딩이 유사해요, 성격이.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어제부터 조윤선 장관이 핫합니다. 예. 예, 이혜원 의원이 오전에 갑자기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안다는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어제 방송에서. 예, 네. 두 분이 이제 뭐랄까요? 세계의 대결이라고 할까요? 벌어져서 고소고발을 서로 소장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서로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법적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